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76쪽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내에서 일본의 힘이 매우 커지고 있었어요.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조선 내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이 대한제국 조선 땅을 놓고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쟁이 러일 전쟁입니다. 당연히 전쟁의 아픔은 거기서 살고 있던 우리 조상들이 다 떠안은 거죠. 모두가 일본이 이길 거라 예상했지만, 미안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모두가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지만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이겨준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조선 땅에서 뺏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기를 쓰고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독도가 일본 땅을 주장도 하고 조선의 외교권을 강제로 뺏어와요. 이 강제 조약을 일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사늑약이 체결됨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굉장히 분개해요. 화가 나죠. 그리고 이게 무효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도 생기고 신문이나 잡지에 부당한 조약이다 라는 글을 쓰는 사람도 생기고 실제로 의병투쟁에 나서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조선 정부에서는 이 일사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당시에 네덜란드 헤이그란드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려요. 거기에 특사를 고종이급이 슬쩍 보냅니다. 근데 중간에 일본이 어떻게 알았는가 방해를 해요. 당연히 특사는 원래 의도했던 거를 이뤄내지 못하고 들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일본 정부는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시켜요. 자,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황제도 쫓아냈고 군대도 없애버렸고 외국권까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발을 다 못쓰게 만든 이후에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을 뺏기 시작하겠죠. 뺏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뺏기는 입장에선 그것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항이 항일운동이다. 일본의 반대에서 일어나는. 항일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의병투쟁. 직접 무기를 들고 일본군하고 싸우거나 일본에 협력하거나 조선 침략을 주장한 일본인들을 무쟁으로 맞서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거나. 이 의병투쟁은 조선 사회 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주로 지금의 청나라 만주인 연해주 방면에서 많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무쟁투쟁을 제외한 다른 분야입니다. 즉 뭐냐? 우리의 힘이 약해서 일본에게 많은 걸 뺏기게 생겼으니 우리 힘을 키우자. 우리가 똑똑해지고 우리가 영리해지면 이 불합리한 상황을 탈피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단체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도 만들고 이 우리 조선민족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일들도 생기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씨가 이완영을 공격하여 부상을 입히는 등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에 우리나라의 전신인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일본에게 뺏깁니다. 국권 피탈이라고 하죠. 그리고 완전히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접어들게 됩니다. 쌤이 요 쭉 과정을 설명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과 조선은 전쟁이 없었어요.
그쵸? 우리가 지난 시간쯤에 배웠던 조선 중기쯤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큰 두 개의 전쟁을 거치면서 잃지 않았던 주권을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이 일본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금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